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 몇 시간이고 모니터 앞에 앉아 지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공부나 과제를 위해서였지만 점차 게임과 영화, 인터넷 서핑이 줄을 이뤘다. 그렇게 컴퓨터에 빠져 지내던 나날들은 대부분 즐거웠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내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게 된 나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다시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제나 게임이 아닌 본격적인 업무였다. 긴장된 상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없는 회의를 쳐다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서의 생활은 점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눈의 피로감은 기본이고 목과 어깨는 뭉쳐있고 손목은 뻐근했다. 몸 상태는 점차 나빠지고 있었고 이는 나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하루는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내 몸이 먼저 버티지 못할 것이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내 생활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귀찮고 나중으로 미루기 일쑤였지만 습관이 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뭉친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특히 오피스볼이나 간단한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은 명쾌하고 빠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20-20-20 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20분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방법이었다. 놀랍게도 간단한 이 규칙을 실천한 후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모니터 설정을 통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손목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키보드 및 마우스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했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키보드와 마우스의 위치를 조정하고 손목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손목 운동을 하며 유연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무리 컴퓨터 앞에서의 자세를 잘 유지하고 운동을 해도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작지만 규칙적인 식사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했다. 물론 때때로 야근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 최대한 피곤한 날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했다. 이렇게 나만의 건강 수칙을 만들어 실천한 이후로 조금씩 몸의 상태가 나아짐을 느꼈다. 몸이 건강해지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더 나아가 업무 효율까지도 상승했다. 물론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바쁜 하루가 올 때면 새로운 습관들조차도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가능한 한 스스로를 다시 일깨워 이 수칙들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약속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되었다. 이제 나는 꼭 필요한 긴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 작은 변화가 때로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수는 매일 아침 식사를 건너뛰곤 했다. 바쁜 출근 시간에 쫓겨 매번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때우는 일이 흔했고 저녁도 쉽게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은 점차 그녀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다.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피부 상태도 나빠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즈음 친한 친구인 현수가 그녀에게 알뜰한 습관이란 책을 추천해줬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다루며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지수는 곧바로 이 책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아침 식사를 꾸준히 시작했다. 직접 고른 신선한 과일과 곡물로 가볍고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먹었다. 또한 점심 식사로는 직접 도시락을 싸갔다. 간단한 샐러드나 견과류를 곁들인 샌드위치로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식사가 오히려 사 먹는 것보다 더 싸게 먹혔다. 이렇게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게 된 지수는 며칠 만에 에너지가 넘쳤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그녀는 운동을 규칙에 맞춰 시작했다. 비싼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대신 그녀는 동네 공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공원은 언제나 천연산소로 가득 차 있었고 달리기는 그녀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었다. 매일 달리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며 유연성을 길렀고 점차 근력 운동도 추가하였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지수는 더욱 기뻤다. 음식과 운동이 자리 잡혔던 만큼 그녀는 생활 전체에 걸쳐 다른 알뜰한 습관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카페에서 비싼 음료를 사는 대신 건강한 물을 마셨고 전기와 물 사용량도 신경 써서 절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였고 그녀의 지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덧 몇 달이 지나고 지수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가벼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피부는 맑아졌고 주의 깊은 생활 습관 덕택에 부지중에 모아둔 돈도 상당히 늘어났다. 그녀는 이제 돈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알뜰한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지수의 사례는 알뜰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는 단지 건강을 지키고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운동 애호가들에게 있어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는 훈련 효과와 회복 속도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라는 정보 열정적인 운동 초심자가 있었다. 그는 근육 키우기 위한 훈련은 물론 보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던 중이었다. 철수는 인터넷에서 운동 전후 영양 섭취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이 좋다.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다. 운동 후엔 언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효과적일까? 각각의 정보들이 철수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 동민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동민이는 이미 몇 년간 운동을 지속하며 잘 짜인 식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친구였다. 동민이는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야, 운동 전에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해. 그래야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단백질도 조금 포함된 식단이면 더 좋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동민이는 운동 후식을 설명하면서 운동 후에는 몸이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글리코겐을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도 함께 먹는 게 좋아 라고 덧붙였다. 철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동 전후 섭취하기 좋은 식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동 전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먹고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먹으며 때때로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추가하는 식단을 계획하게 되었다. 철수는 동민이의 조언대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힘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어남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철수의 바뀐 모습에 놀라워했고 철수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개인에게 맞는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와 균형 잡힌 식단은 운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철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운동과 식단은 서로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며 계속해서 그의 건강한 여정을 이어나간다. 네 번째 이야기 연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일과 책임 속에서 돌아가는 회전목마와 같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신없는 출근 준비와 교통 혼잡,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까지 하루의 시작은 이미 바쁜 전투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는 작지만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일과 업무의 스트레스에 짓눌려 그저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뜰 때 우리는 흔히 피곤함을 느낀다.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10분 일찍 알람을 맞춰둔 덕분에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며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하며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출근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다. 이 시간을 활용해보자. 이어폰을 끼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악은 감정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음악을 통해 울적한 기분을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일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의 휴식을 가지며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워라밸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도 짧은 커피 브레이크나 스트레칭은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충전시켜줄 수 있다. 5분간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쌓인 긴장감을 풀어주며 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점심시간은 가능한 한 일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잠시라도 사무실을 떠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한다면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잠시라도 산책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준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스트레스 해소는 계속된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날의 일이 어땠는지
간단한 일기나 메모를 작성해보는 것이다. 이는 그날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 또한 하루 동안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 한 편을 감상하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이 시간은 스트레스를 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